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어린이집 1만 곳이 폐업해달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해법은 이민국화,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그러한 정황인데, 결국에는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해야지 이 출생이 늘어나게 되는데,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황금 만능주의, 학벌주의, 그리고 출세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마약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이게 쾌락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진정한 행복이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한민국이 사라질 위기다. 갈수록 심각한 저출산, 네,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고요. 어린이집이 1만 곳이 폐업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커지는 저출산 충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2,000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읍면동 단위에서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육 취약 지역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수도권으로만 계속 이제 몰리게 되고, 지방은 소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심각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네, 이게 어린이집이 이렇게 계속 문을 닫고, 또 여기에서도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계속 무너지게 되는 거죠. 크레이머 교수, 노벨상 수상한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이민으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이민청을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이미. 네, 이미 대한민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이 서울의 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저출생 문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김진표 의장도 저출산 의기 이민청을 설립해서 이민 더 받으려고 한다. 그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외국인 투표권과 더불어서 한국이 굉장한 갈등 공화국이 될 겁니다. 그동안 전라도 경상도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외국인 그리고 내국인 간의 갈등들, 또 이권 다툼, 네, 또 종교 갈등, 뭐 이슬람교 요즘에 뭐 갈등 많이 있죠. 종교 갈등부터 해서 다민족, 다문화, 그리고 다인종 갈등들이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 과연 이것을 우리나라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또한 참 암울한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청은 6월 5일에 출범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외동포들을 또 이제 한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상 한국계 중국인, 우리가 조선족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나는 중국인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저 민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본인이 나는 한국이 좋아가지고 한국 국적을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이 된다라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중국인이고 한국을 이용해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겠다 그런다라면은, 이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민 말고 해법은 없다. 열린사회 논의 시작을 해야 한다. 네, 결국에는 이제 사회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 선별 잘하고, 불법 체류 관리하고, 그리고 사회 통합 운동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 다민족, 다인종 국가로 가는 거예요. 다문화 국가로. 그러면은 사실상 굉장히 복잡함이 있을 텐데 이거를 과연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출산은커녕 결혼도 안 한다. 인구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고 이미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이 골드타임. 놓쳐버린 거죠. 헬조선 사느니 탈조선하겠다. 연 2만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고, 네, 헬조선 떠납니다. 절망에 빠진 2030 여전히 탈조선을 꿈꾼다. 네, 이렇게 청년들도 떠나게 되는 거죠. 기회만 되면 떠나는 거죠. 청년 10명 중 7.5명, 거의 8명이죠. 여긴 헬조선이다. 탈조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더 심화될 겁니다. 이제 10대도 탈조선 시대. 그래서 조기 이민을 간다라는 거죠. 네, 기업들도 해외 투자, 네, 그래가지고 반기업 정서 및 각종 규제, 법인세 피해서 해외 투자 모색 분위기. 결국에는 한국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탈한국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이 일어나고 있다. 네, 계속 이제 이런 일이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고 탈한국이 일어나는 거죠. 네, 터키부터 잡아라. 탈한국 러시 우려된다. 그러니까 리쇼어링, 그러니까 유턴을 시켜야 되는데 유턴도 안 되고 해외로 그냥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해외에서 그 나라들이 세금이 늘어나는 거지 한국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요.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자살률, 서민경제 붕괴 이게 더 심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이 문제를 해법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치꾼들은 계속 국회의원 배지 달 생각만 하지 나라가 망해가도 나라가 없어져가도 전혀 이런 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지금 일단은 우리 이 국민들이 출산을 할 때 직접 지원을 늘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생활동반자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는 생활동반자법으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빨리 우리 사회는 학벌주의와 황금만능주의, 출세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와 싸워야 된다. 아니면 대한민국은 정말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한국인들이 이권 다툼을 하게 될 거예요. 외국인들과.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탈한국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 참 안타깝고 외국인 투표권은 빨리 폐지해야 된다. 네, 한국 국민만 투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도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이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중국이 투표 공작이 일어날 수 있고 북한의 투표 공작 또 다른 나라들 이번에 뭐 미국에서 한국을 도청한 이 논란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의 외국인 투표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